안녕하세요. 뜨게 하는 베란다 똑낑낑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떴던 뜨개 작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총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찍어둔 영상이 찍다가 중간에 또 해가 지면서 집 안으로 자연광이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림자가 지고 해서 조금 영상의 질이 떨어지게 촬영이 됐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F5 영상은 보통은 제가 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찍었었고, 물론 하나하나 입어서 보여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지금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니터이기 때문에 핏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니트 옷을 입으면. 그래서 옷도 되게 그냥 평소 입는 캐주얼 옷도 엄청 크게 그냥 입고 다니고 하는데, 부해 보이게 엄청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맞는 옷을 입으면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F5 영상에는 그냥 테이블에서 위에서 크게 편물만 보이게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이거나 프레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프닝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 그냥 제 몸에 대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편물의 느낌, 디자인의 느낌이 다 보이게끔 한번 다시 영상을 짧게 찍어서 실으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보여드린 F5 영상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 작가님의 스카프 넘버 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의 반 접은 형태고요. 이런 반다나 모양으로 삼각 숄처럼, 미니 삼각 숄처럼 뜨는 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쭉 늘리면서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터뜨기와 레이스 무늬가 계속 반복돼서 원하는 만큼 사실 계속 반복해주면 원하는 크기만큼 뜨시면 되는 그런 도안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뜨시는 도안이고 간단한 미니 스카프 도안으로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2023년 첫 번째 F5였던 거로 기억을 해요. 1월 초에 이걸 떴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F5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에도 빠져 있고 근데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하고 다녀서 이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또 따로 찍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된 F5 영상은 아마 제가 더 퍼스트 스웨터 남편 선물했던 거,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했던 스웨터 F5 영상에 이거 같이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건 거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스카프 빕처럼 메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오프닝 영상에 어떤 식으로 메고 다니는지 이 삼각형 부분이 앞으로 오게, 아기 턱받이처럼 앞으로 오게 해서 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서 숄처럼 늘어뜨려서 하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굉장히 귀엽게 또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이렇게 삼각숄 부분이 뒤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세일러 카라 그런 것처럼 또 귀엽게 연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가벼운 소재로 떠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3년 F5였기 때문에 빠뜨리기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컬러로도 또 뜨려고 사실 제가 이번 추석 세일 때 구매했던 그 앵콜스의 아르고실 있잖아요. 멜란지 핑크색이랑 약간 오묘한 그 퍼플 그레이 색상 그거를 샀는데, 그것도 요거 하나씩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 못 뜨고 있습니다. 반복 패턴이라서 그냥 다른 편물 뜨시면서 문화발로 가지고 있어도 그때그때 몇 줄씩 뜨면서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뒤에 F5 영상의 위브라고 말씀드리는 꽁뜨님의 소록소록 니트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거를 잡고
바늘 소리가 나는데요. 이 뒷판 거의 요 정도만 떠놓고 있다가 다른 거 아기 인형이랑 블랭킷 뜨느라고 계속 못 뜨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걸 잡고서 요즘에 애기 인형이랑 블랭킷 뜨다 보니까 계속 코바늘만 했어요, 요 며칠. 그래서 조금 지겨워서 대바늘이 뜨고 싶고 의류가 뜨고 싶어가지고 다시 잡고 오늘 한 요만큼 뒷판 뜬 다음에 어깨 코 주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양쪽 이 V넥 늘림 다 끝내고 앞에 합친 다음에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아직은 암홀 합체를 안 해서 평면 뜨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뜬 다음에 이제 뒷판이랑 합체를 하면 드디어 원통 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뜨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뒤에 이어서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베토가 2023년 어떤 것들을 떴는지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셨다면 맞아 저런 거 떴었어 라고 공감해 주시고 또 저런 도안도 있구나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시청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오늘은 2023년 F 냈던 것들 연말 결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3년에는 제가 12월에 커다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연말 결산 영상을 올려보겠다고 했었는데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12월까지 완성한 것들을 이렇게 싫다 보니까 1월이나 2월이나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게 됐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미리 찍어보려고 합니다. 작업한 순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라넌큘러스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33화 뜨개로그 33화에 실었던 이 라넌큘러스 겨울 버전, 유교걸 버전으로 완성했던 이 라넌큘러스인데요. 이거는 33화 영상이 지난번 2022년 연말 결산 영상 뒤에 붙여서 올려가지고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진 않았고요. 지난번 2022년 F 결산 그 뒤에 붙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스웨터는 굉장히 잘 입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짧게 완성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번엔 좀 짧게 해볼까 했는데 더군다나 세로 수축이 좀 더 있어서 더 짧게 완성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는 길이보다는 좀 짧은 한 50cm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54cm 정도는 돼야 바지랑 입어도 조금 편안하게 입는데 50cm 정도 돼서 스커트랑 그 영상에도 제가 스커트랑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커트랑 잘 입었습니다. 이 라넌큘러스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제일모직 노블레스 그린 믹스 사합을 가지고 4.5mm로 해서 게이지가 거의 20코 정도 DK 굵기 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완성 사이즈에 비해서 도안이랑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사이즈 4를 선택해서 가슴둘레 100 정도가 나오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무늬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갔죠? 원래는 이 레이스 무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치거든요. 이 네이크로버 꽃무늬 같은 무늬 여기가,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좀 촘촘하게 나와서 아주 저는 걸리는 거 없이 만족스럽게 입었습니다. 부담 없이. 이 넥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와요, 원작은. 왜냐면 앞에 넥라인 뒷목 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안이 좀 특이하게 앞목 경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떠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내려와서 이 무늬가 이쯤 와서 좀 속옷이나 아니면 가슴이 조금 보일랑말랑 한 위치에 이 무늬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좀 여기는 앞목 경사 안 주는 대신 밑무늬를 한두 단 정도 떠줬는데, 대신 여기 무늬 사이에서 아마 그냥 겉뜨기만 들어가는 단이 2단인가 3단인가를 제가 도안을 잘못 보고 점프를 해서 그게 좀 줄어들고 이 무늬가 조금 위로 올라오게 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게이지도 그렇고
실 굵기나 바늘, 그리고 제가 뜨면서 무늬가 좀 올라오게 되기도 하고 구멍도 작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유교걸 버전이 완성이 됐다는 거고요. 아무튼 꽤 도톰하게 완성한 편물이라 아주 따뜻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라넌큘러스 제가 작년에는 여름 버전으로 2개를 완성해서 저희 엄마 그리고 시어머님 거 이렇게 2개를 완성해서 선물로 다 드렸는데요. 제 거는 없어가지고 나만 없어 도장 깨기 시리즈 유명한 도안들 라울로숄도 그렇고 쭉 도장 깨기 하는 기분이었는데 여전히 제 건 없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첫 번째 F5로 드디어 제 라넌큘러스를 완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 버전으로 이렇게 저처럼 좀 도톰하게 완성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모헤어로 해가지고 좀 안에 뭔가 받쳐 입으면서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아주 가볍고 블라우스 느낌으로 만드셔도 꽤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팔 버전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33화 영상 뒷부분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뜨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야 될 게 거의 2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처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계속 영상에 실었던 것들인데 다시 보여드리는 거에 의미에서 너무 길게 찍으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짧게 제 계획은 한 5분 안쪽으로 빨리 하고 싶은데 5분으로 해도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짧게 2분 게이지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다 자세한 거는 그 각각의 에피소드 영상 뜨개로그가 있으니까요. 저는 입으면서 얼마나 잘 입게 됐는지 패턴의 이 도안상의 어떤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후기 입으면서 느낀 후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될까요? 자, 그 다음 F5는 이 퍼프티입니다. 뜨개로그 34화에 올렸던 작품이고요. 특징이 이렇게 쉐들 숄더에서 퍼프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원작보다 레글런을 좀 짧게 뜬 거였어요. 원작은 훨씬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가고 소매도 통이 벌룬이라 크기 때문에 꽤 코수가 많아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위안이 되는 건 반팔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 도안의 특징은 이 겹단 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겹단 뭐 원하시는 분들은 꼬아뜨기를 하셔도 되겠고 저는 그냥 일반 겉뜨기 안뜨기 한 코 고무단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도안을 뜰 때 말씀드릴 만한 특징은 이게 쉐들이 이렇게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을 할 때 이 원작실 자체가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실과 그리고 실크 모헤어를 1합씩 합사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게이지가 조금 다르게 원작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조금 사이즈 조절이 필요했는데 1사이즈를 뜰까 하다가 2사이즈를 뜨게 됐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봄에 떴던 에이프릴 가디건 염색실 섞어가지고 떴던 거 있거든요. 하늘 색깔 푸른빛으로. 그게 이 쉐들이 좀 짧았던 게 좀 저한테 실패가 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가슴 너비, 원작의 가슴 너비 코스에만 맞춰서 계산을 하지 말고 게이지 계산을 할 때 이 쉐들 자체도 따로 계산을 해봤는데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가슴 너비는 2에 맞추고 쉐들은 사이즈 4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려 나갈 때 4까지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즈 2번을 보면서 뜬 거죠. 그렇게 진행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작 느낌의 어떤 그런 어깨 그 중간에서 뽕긋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보다는 저는 약간 조금 더 내려가서 봉긋한, 조금 더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우아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귀여운 그런 원작 느낌의 어떤 저는 좀 귀엽게 좀 딱 맞게 입는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벌을 더 뜬다면 좀 아이보리 계열로 보송보송하게 뜨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 쉐드를 그냥 원작
그대로 이 가슴너비랑 같이 세트로에 맞춰가지고 한번 떠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모헤어를 섞어서 뜨는 그런 도안인데, 그럼에도 이게 반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입게 될까? 뜨기 전부터도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막상 뜨고 보니까 아무래도 계절감이 애매해가지고 잘 못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뜨게 된다면 모헤어를 섞는 게, 근데 이 디자인상 예쁘긴 한데 모헤어를 섞지 않고 그냥 좀 담백하게 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실 아니면 코튼실 가지고 한번 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힘 있는 실로 뜨면은 이 어깨뽕도 그냥 봉긋하게 잘 살아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짜잔, 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뿌띠니트 작가님의 노프릴 스웨터. 저는 그 기본 도안을 그래도 이게 처음 뜬 게 아니라 원래는 2022년 봄에 이런 벚꽃 에디션 노프리를 떴었죠. 손염색 실을 섞어가지고 처음으로 떴던 옷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요거를 떴었는데 요것도 관련된 영상은 지난 뜨개로그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거는 좀 튀고 봄 느낌이 많이 나서, 근데 그해 가을 겨울에도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좀 베이직한 색상, 아이보리나 베이지, 이런 그레이 이런 쪽으로 한번 떠보고 싶다, 하나 더 뜨고 싶다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마침 코를 잡을 기회가 돼가지고 뭔가 다른 도안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할로우 스웨터 도안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 다음 작품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손이 막 심심해가지고 코를 그냥 갑자기 급격히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노프릴, 백투 베이직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36화에 35, 6화 그때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선물 받았던 콘사 더미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 있어가지고 아마 캐시율 혼방 콘사였을 거예요. 캐시 5나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글로우 레이스 아이보리를 합사해서 이렇게 영상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실물을 보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런 노프릴이 됐습니다. 베이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지는 않은 그런 예쁜 아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 도안은 뭐 워낙에 유명하고 그래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은 이게 내기 겹단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겹단으로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이거랑 비슷한 먼데이 스웨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겹단인데 여기다가 겹단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겹단으로 떴고요. 근데 제가 간과한 부분은 원래 노프릴 자체가 이 넥라인이 좀 잘 늘어진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뜰 때에는 이렇게 막 코를 잡아서 떴거든요. 그랬더니 늘어짐도 없고 오래 입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냥 통통한 겹단을 떠보고 싶어서 떴더니 약간 목이 좀 입으면 뭔가 이렇게 넥라인에 착 붙는 느낌은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게 완성해서 잘 입고 있었어요. 요즘은 배가 불러서 못 입지만 내년에 이제 우주 낳고 다시 봄이 오면 그때 한 2, 3월부터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할로우 스웨터 그 사연이 많은 스웨터죠. 그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이렇게 전 터틀넥 버전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터틀넥으로 완성을 했고요. 이것도 좀 약간 길게 푹 덮는 디자인으로 뜨고 싶어서 좀 길게 떴다가, 원작보다 훨씬 길게 떴다가 좀 줄였다가 이렇게 풀러서 다시 내리고, 뭐 약간 목 기부스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근데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예쁘죠. 그리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소매도 그렇고 두코 고무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코 고무단 다 돗바늘 마무리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완성도 있게 나와가지고 잘 입고 다녔고요. 이거는 이렇게 저한테 흔치 않은 드롭 숄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엄청 오버핏으로 입게 되고요. 이것도 글로우 레이스 섞어가지고 은은하게 실물 보면 빛나고, 그리고 이 멜란지 그레이 메인 실에다가
합사한 게 민트색 모헤어거든요. 알파카 모헤어. 그래서 이게 편물이 실물을 보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담기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옆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지금도 임신한 상태에서도 제가 그 배가 나왔어도 이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 입어요. 조금 뚱뚱해 보이긴 하지만 부해 보인다고 할까요? 부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입을 수 있는 겨울 스웨터입니다. 다른 건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아무리 트위그 같은 거, 제가 트위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위그 겨울에 거의 교복처럼 작년엔 입고 다녔는데 그거를 입기에는 그것도 나름 길이가 짧은 그 스웨터는 아니고 폭도 꽤 큰데 입을 수는 있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스웨터가 이렇게 좀 뚝 올라가요, 자꾸. 그래서 배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바지가 좀 길게 올라오는, 밴딩 길게 올라오는 걸 입더라도 조금 웃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어도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럼 아래 제가 이렇게 바지를 뭐 기모 트레이닝 그런 거 아이보리를 입고 이러면 이렇게 약간 뽕긋 올라오고 여기가 이렇게 아랫배는 이렇게 아래쪽은 배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약간 캐릭터 같은 남편한테요. 이거 보라면서 홀맨 옛날 홀맨 아시나요? 그 막 통신사 광고, KT 뭐 이런 거 광고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홀맨 캐릭터가 이렇게 비니 쓴 것 같지 않냐면서 제가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 스웨터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입고 이 드롭 라인도 너무 예쁘고 이 스웨터의 특징이 이렇게 목선이 뒷목선이 이렇게 아이코드 잡아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캐스톤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요 뒷 라인의 스티치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스웨터고요. 이게 실이 그때 메인 실인 육합이 제가 선물 받았던 콘사 더미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서 뜬 거라서 진짜 애매하게 이게 그래서 여러 번 풀고 막 했던 그 에피소드는 자세한 건 37화 그리고 완전히 그 37화는 다 완성 못한 상태로 그냥 이 도안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건 거기 자세히 돼 있고요. 정말로 완성을 한 거는 45화 영상에 잠깐 실었고요.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건 37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뒤에 완성할 수 있는 만큼 모자라가지고 지금 보시면 색깔 좀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약간 푸른기가 돌고 뒤에는 좀 베이지기가 더 도는 그런 그레이인데 다른 제가 갖고 있는 폭스콘 사가지고 비슷한 계열이니까 하면서 이거 어디 걸렸나 보다. 비슷한 계열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고무단을 마저 완성해가지고 진짜 완성했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웨터 이런 게 있다는 거 요즘도 입는 유일한 스웨터라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 옷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짠! 이건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이거는 김뜨개님, 옷 뜨는 김뜨개님이 그 무료 튜토리얼로 올려놓으셨고 여름 되면 많이들 뜨시는, 정말 많이들 뜨시는 그 코바늘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 코바늘 가디건 저도 올 여름에는 여름방학실 가지고 이렇게 떠봤고요. 이 뒷목 길이 같은 거를 본인 사이즈에 맞게 뜰 수 있게끔 김뜨개님 특징적으로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임신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의 이제 가디건 위주로만 입게 되고 했는데 이렇게 나시 원피스 제가 그 미싱으로 만들었던 원피스 그 위에다가 아주 잘 조합을 해서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히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소매분리한 시점에서 몇 단 안 뜨고 마무리해서 거의 캡소매처럼 이렇게 입고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베토 컴백 해가지고 인밍 아웃 하는 영상 있거든요. 38화에 이걸 입고 나왔는데 그때는 아마 캡소매 형태로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짧나 싶어가지고 미완성된 옷 느낌도 좀 나고 약간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도 있어서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늘렸어요. 이렇게 늘렸는데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피코뜨기로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떴는데 그리고 나서 실정리를 안 한 채로 제가 옷장에 그냥 개서 넣어놨네요. 세탁은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길이를 늘리고 나서 손을 안 댔다는
그렇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입어서 다른 색깔 아이보리나 뭐 핑크 이런 걸로 다시 베이지 이런 색깔로 다시 더 떠가지고 내년에도 또 잘 입고 싶어요. 아무튼 금방 완성하기 하루 만에는 못 뜨고요. 그 영상처럼 어쨌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면은 열심히 뜨면 완성할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완성했던 건 이 마리인 가디건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 베토 인밍아웃 컴백 영상에서 38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단추도 안 달고 나왔는데 여전히 단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걸치고 몇 번 걸쳐보긴 했는데 단추가 없어요. 이게 거의 그 여름이 다가올 때 완성을 해가지고 뜨다 말고 이제 입덧이 심해져서 못 뜬 상태였다가 나중에 완성을 해서 거의 더워질 때 완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못 입고 그랬기 때문에 단추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가을부터 입을 수 있었냐? 가을부터는 배가 더 나와서 입기가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완성된 가디건인데 입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드 단추 같은 거 달아서 내년에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매도 이렇게 다 돗바늘 마무리해서 밑단도 이렇게 다 돗바늘 마무리해서 그래도 정성을 다한 옷이거든요. 이 무늬가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있고 꽈배기가 있고 멍석이 있고 그리고 등판에는 무늬가 없고 이렇게 소매도 없고 해가지고 무늬를 뜨다가 무매를 뜨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지겹지 않고 아주 재밌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떠보시면 그 원작 사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완성된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요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완성한 것도 여름 옷입니다. 올해는 좀 여름 옷을 많이 뜬 것 같아요. 이제 또 해가 들기 시작해서 큰일 났네. 색깔이 고르게 나오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촬영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핸드폰 데이터 정리 같은 걸 좀 하고서 했더니 한 30분 지체돼서 그 사이에 뒷산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너무 막 이랬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네, 이거는 그 유튜브 채널 루루네 아뜰리에 채널을 운영하시는 수민님의 도안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뜨시는데 로히의 가디건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물결 같은 이 무늬가. 근데 이 도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본 영상이 이게 40화에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냥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네모로 뜨고 또 팔도 이렇게 네모로 떠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깨 경사나 뒷목 경사나 아니면 소매 경사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름방학실로 떴더니 여기 이렇게 어깨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입으면 여기 한 삼각존, 요 정도 삼각존이 애매하게 좀 뜨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지는 실로 뭐 뜨신다면은 이렇게 좀 늘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사 넣었으면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또 한 그런 도안입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묻지마 단추들 꾸러미에서 달아줬는데 단추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것도 원피스, 여름에 민소매 원피스에다가 아주 잘 입었어요. 임신기간 동안 예쁘게 잘 입은 내년에도 여전히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도안입니다. 모헤어로 가볍게 떠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원작이랑 달리 소매를 좀 짧게 변형을 했고요. 소매가 좀 팔꿈치까지 길게 원래 원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이 패턴을 반복을 하나를 덜 해서 이렇게 좀 짧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움브리아 썸머탑입니다. 이 움브리아 썸머탑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도안이에요. 이게 원래 단추가 이렇게 없고 약간 이렇게 젖혀지게 입는 거거든요.
뜨개로그 44를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좀 실에 비해서 바늘을 좀 넉넉하게 썼나 싶기도 하고요. 스와치도 다 내봤는데 너무 촘촘한가 싶어서 전 4mm로 떴거든요. 근데 한 3.5mm로 떴어야 될 것 같고 사이즈도 2로 떴는데 1로 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늘어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이 고무단 스타일의 무늬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여유 있게 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핏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입으면 입을수록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밴드 앞을 같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촘촘하게 뜨겠다고 뜯는데도 이렇게 바늘 사이즈가 얘보다 줄여도 좀 그래도 컸는지 앞섭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지만 이런 무늬들이 이 레글런 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렇게 옆선을 줄여 나가면서 무늬들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쁜데 다른 분들 인스타그램에서 뜨신 거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여름방학실로 뜨신 분 또 계신데 너무 예뻐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크게 완성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렵에 이제 임신하면서 몸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니까 임신해도 입을 수 있고 아기 낳고도 입어야지 하면서 가디건 위주로 이렇게 오픈해서 입자라는 생각으로 가디건 위주로 뜨기 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뜨는 와중에 이 레글런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거. 그래서 늘 이 무렵에 뜬 옷들이 거의 다 원작보다 조금씩 더 크게 떴거든요. 그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좀 작게 떴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떠서 핏이 예쁘지가 않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 가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 뜬다면 정말 작게 쫀쫀하게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지만 도안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브로클립 스타일의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옷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F5는 바로 이 피콕 가디건입니다. 다 단추를 잠가올 걸. 이 피콕 가디건은 너무너무 예쁜 가디건이죠. 르니트 작가님 도안인데 그 연옥님이 여신 르니트 함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르니트라는 작가님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 포슬린 스웨터는 알고 있었어요. 배색 그 인스타그램에 하도 많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나와서 근데 어쨌든 그 작가님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어쨌든 그 르니트 작가님의 도안 중에 아무거나 뜨는 거여서 어떤 걸 뜰까 하고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엔 결정한 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어떤 사진을 보고 결정적으로 반해가지고 뜨게 됐다라고 했죠. 이거는 뜨개로그 45화에 실려 있고요. 자세한 건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도안이 너무너무 예뻐요. 핏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요크 스타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사뜨기는 이 무늬가 다 들어간 다음에 경사뜨기가 들어가고요. 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 무늬가 똑같은데 T로 된 게 있어요. 그 T로 된 거는 그냥 여기에서 뒷목에서 경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무늬가 다 끝나고 요크 무늬 다 끝난 다음에 경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무늬 자체가 이렇게 레이스 무늬로 이렇게 구멍 늘림, 야노버로 이 코스를 늘리기 때문에 어디서 코가 늘어났는지 티가 잘 나지도 않고요. 제가 사용한 실이 뭐 물론 이렇게 기모감이 많은 걸로 떠서 뭐 다른 늘림을 했더라도 안 보였겠지만 어쨌든 아주 색감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실이 근데 제가 그 니트 컨테이너 앙고라 콘사하고 그리고 솜솜뜨개 아르떼 모헤어 플럼 컬러를 합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기모감이 엄청난 실이잖아요. 앙고라 실에다가 그리고 그 모헤어에다가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엄청난 기모감과 그리고 엄청난 따가움으로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입는 거 아니야? 뜨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어요. 이걸 뜨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색깔은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 따가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뜨면서 좀 적응이 되기도 했고 어쨌든 속에 입는 옷이 아니라 겉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핏이 너무 예뻐요, 일단. 그래서 이런 기모감 있는 버전을 떴으니까 좀 담백한 버전, 베이지색 같은,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 보고 반했던 그 사진처럼 그런 베이지색 버전, 베이지색 같은 그런 베이직한 컬러 로 해서 하나 더 뜨고 싶고요. 아니면 아예 여름실, 그 제가 솜솜뜨개 어프 같은 거 사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로 떠도 간절기에도 있고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긴팔이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뭔가 여름 소재인데 긴팔인 가디건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름에 뜬 가디건들이 여름 가디건이 다 반팔이어서 로히에도 그렇고 움브리아 썸머탑도 그랬고 지금 김뜨개님 코바늘 가디건도 그렇고 다 세 개 다 반팔이었잖아요. 그래서 긴팔인데 여름 소재인 가디건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나 뜨면 이렇게 해서 여름실로 뜨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도안 아주 예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엘렌스 플레이 세트 최근에 완성했던 거죠. 우주옷.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사이에 원래 완성했던 게 있죠. 그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그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는 지금 K 핸드메이드 페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기준. 그래서 거기에 여울얀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돼서 가을 하늘 조각이라는 레이스얀 헌타레를 제공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랑 합사를 해가지고 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편물은 현재 저한테 없고요. 그 핸드메이드 페어 여울얀 매장에 행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F5 영상을 찍을 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 다녀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이면 그거 페어가 다 끝났을 거라서 그 편물이 궁금하신 분들 거기 가보세요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물론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은 50화에 F5 영상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50화에 제가 이번 핸드메이드 페어에 전시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영상, 그 편물 보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로 만삭의 막달의 임산부이기 때문에 장거리 어디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일정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고요.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못 가서 너무 아쉽고 그 같이 서포터즈 했던 다른 분들의 편물도 그 행거에 쫙 걸려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 편물들도 못 보고 온 게 너무너무 아쉽긴 한데 아무튼 보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판매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거의 200타래 정도 다 파셨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도 예약 주문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 정도로 엄청 인기가 지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가을 하늘 조각도 그 중에서도 인스타 피드에 보니까 막 예약 걸어놓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길래 괜히 그걸 서포터즈 했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편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후기를 남겨보자면은 저는 그거를 좀 V넥을 너무 파이지 않도록 조절을 했다고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세한 건 50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V넥을 좀 덜 팠고 또 그 코를 줄 때 V넥 고무단 코를 줄 때도 코수를 좀 적게 주어서 원작보다 좀 적게 주어서 더 오므라들게 해줬는데 그 원작 자체가 그 V넥 고무단이 굉장히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 폭이 넓어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투박해 보이면 어떡하나 해서 저는 좀 적게 해줬는데 이게 접어서 꿰매니까 생각보다 더 짧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떴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가 워낙 V넥을 덜 팠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유교거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후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핏은 너무 예쁜데 그것도 드롭 숄더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할로우 스웨터의 그 드롭 숄더 라인 이 드롭 숄더 라인에 비해서 그 입었을 때 제 모습 아마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이 라인 어깨 처짐이 확실히 이게 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롭 숄더 라인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는 지금 실물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엘렌스 플레이 세트 우주 옷이죠. 이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엘렌스 플레이 세트도 뿌띠니트 작가님 도안이고요. 제가 올해 그런 뿌띠니트 작가님 도안을 3벌을 떴네요. 노프릴, 2번째 노프릴 뜨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스웨터 뜨고, 그 다음에 이 엘렌스 플레이 세트 이렇게 뜬 것 같네요. 이거는 에어리 코튼으로 제가 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관련된 영상은 52화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이렇게 그 롬퍼 맞나? 이 아래 이렇게 입히는 거. 뭐라고 하죠? 블루머? 아무튼 이렇게 엉덩이가 뽕긋하게 이렇게 완성되는 요거를 같이 떠서 세트로 입혀주는 디자인이고요. 여기다 입히려고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양말도 사놨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가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4에서 6개월 사이즈로 떴고요. 에어리 코튼으로 떠서 좀 가벼워요. 근데 뭐 이렇게 뭔가 울실 같은 포근함이나 부드럽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세탁하고 나니까 조금 더 뻣뻣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건 좀 킹받는 사연이 있죠. 한 볼 플러스 3g이 들었습니다. 그 3g 때문에 한 볼을 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로트도 다르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원래 영상에서 다 얘기한 거라 아무튼 그 3g 때문에 2볼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해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아기 옷 필요하신 분들, 선물하실 분들 이 도안을 추천드려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소품들을 떴었잖아요. 주로 아기 갖고서는 이제 11월 정도부터는 어떤 큰 작품들을 뜨기보다는 스톡홀름 브이넥 그 서포터즈가 끝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작은 옷, 아기 옷 이런 거 위주로 떴는데 그래서 소품을 좀 좁다리 금방금방 완성되는 것들 위주로 뜨다 보니까 이런 거를 떠서 업로드를 했었죠. 이거 다 52화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렌스 플레이 세트 소개하는 영상에서 그래서 거기서 양말도 떴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보여드렸었고요. 이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신킹강님의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떴는데 이 자기 발 사이즈나 폭이나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실 게이지에 맞게 김뜨개님 레시피처럼 그런 식으로 신킹강님도 아주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뜨시면 쉽고요. 토합으로 된 영상 보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 무늬 자체는 저는 그 레이블리에 있는 무료 도안 되게 양말뜨개 도안 중에 되게 유명하고 프로젝트 수도 엄청 많은 도안이 있어요. 그 헤르미온느의 에브리데이 삭스 그 도안의 무늬를 차용해서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그것도 4의 배수로 무늬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었고요. 이거는 캐시울 5%짜리 혼방 콘사 이용해서 떴어요. 굉장히 도톰하게 완성이 됐고 사실은 요거 뜨기 전에 제가 뜨던 양말이 있죠. 바로 요거죠. 이렇게 되게 쭈글쭈글해서 그런데 요거를 제가 떴었죠. 이건 완전 김호건이 몽실몽실한 폭스콘사 가지고 떴던 건데 사실 이렇게 뜨고 나머지 한 짝도 이렇게 뜨는 중이었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를 신고서 막 뜨고 신나가지고 했더니 이게 너무 따가웠다. 기모감이 엄청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고 있는데 발등이랑 발목이 막 따끔따끔따끔따끔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도에 멈추고 이렇게 다른 실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양말실 가지고 있는 건 니픽스의 스트롤실 그 트위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실갈라짐도 너무 심하고 미끄러울 것 같고 해서 그 양말실로 떠볼까 하다가 일단은 요 실로 뜨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먼저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티아라 뿌띠 스카프였죠. 이것도 52화에서 제가 타임비스킷님 영상을 보고 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쭉 풀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얇은 스카프가 됩니다. 이렇게 좀 반달 모양으로 휘거든요. 특성상 이게 계속
랩앤턴을 하면서 뜨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하고 다닙니다. 요즘 아주 가볍게. 이게 실 자체는 그 유튜브 채널 잉티 엘레나 님이 구독자 이벤트 하실 때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요 카디프 실, 이게 캐시미어 100%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 처음 써보게 됐는데 요거 한 볼이랑 그리고 3.5mm 아디 골드 바늘 그거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떴어요. 원작은 3mm로 뜨는데 저는 그 3mm로 때 너무 이 가터무늬가 성글게 떠지는 것 같아서 마침 또 3.5mm로 내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엘레나 님이 주신 바늘이랑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요거 굉장히 간단하고 또 선물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52화 영상 참고하시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 타임 비스킷 검색하셔가지고 아마 티아라 뿌띠스카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참고해서 뜨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뜨거든요. 자, 이거는 모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 뜬 것만 보여드렸죠. 근데 세탁을 했더니 이렇게 퍽 퍼졌어요. 이게 고무단 무늬다 보니까 퍼져가지고 이렇게 풍덩해졌는데 쓰면 이 위에가 되게 약간 요정 모자처럼 이렇게 뽕긋 올라와가지고 귀여워요. 이거 사실 여기다 가죽 라벨 하나씩 세탁하고 달아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달고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이마하고 제가 귀만 가리면 안 추울 것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다니니까 이마도 안 시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떴고 바로 이어서 남편 거 떴어요. 근데 남편 것도 길이감을 이 정도로 떴었는데 너무 위에가 뽕긋 나오면 좀 남편이 쓰기에는 그런가 싶어서 이만큼 또 풀르고 마무리했더니 좀 짧은가 싶기도 해요. 이것도 제가 잘 쓰고 다닙니다. 색깔에 따라서 코디에 따라서 이거 썼다 이러면서 주말에는 둘이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주 것까지 이렇게 3개 3총사가 완성이 됐어요. 세트. 요거는 아까 엘렌스 플레이 세트 떴던 요 엘렌스 플레이를 세트를 떴던 요 에어리 코튼이랑 같은 실 다른 컬러 베이지색 컬러거든요. 요걸로 떠서 우주 거는 저는 여기서 2코로 쭉 뜨다가 2코 고무단으로 뜨다가 여기서는 2코 겉뜨기 2코 안뜨기 1코로 줄여서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2코 고무단, 2코 1코 고무단, 1코 고무단으로 끝에 가서 더 좁혀서 아기니까 좀 더 뾰족하게 마무리되면 좀 더 귀엽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면실이다 보니까 이런 울실 같은 폭신한 느낌은 안 들고 좀 뻣뻣해 보이죠? 아쉽긴 하고 코도 안 예뻐 보이고 세탁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우주 조리원 퇴소할 때 씌워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오가닉 코튼 이런 거로 된 모자도 준비해 놓긴 했는데 겨울이니까 요거 씌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 사이즈도 잘 모르니까 그냥 신생아 머리 둘레 막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아기 머리 둘레 해서 0개월부터 3개월, 6개월 해서 이렇게 아기 발달표 같은 게 이렇게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 둘레 참고해가지고 나름 우주 거는 이 2코 고무단 그 게이지도 떠서 나름 계산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죽 모자가 완성이 됐어요. F5 영상 찍을 것들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몰아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올해에는 바바니 제도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바니 제도 수업에서 떴던 4가지 작품은 따로 제가 몰아서 보여드리려고 빼놨어요. 라운드넥 수업을 들었고요. 저는 첫 번째로 그래서 라운드넥 수업에서 개놨더니 다 옷들이 이렇게 선이 막 보이고 하죠. 이 조명이래. 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아쉬운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지금뿐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뜬 거는 스텝 1 라운드 넥인데 바텀업이 무조건 다 바텀업이지만 이 첫 번째 작품만 원통 뜨기로 올라가서 이 아몰 부분에서만 앞뒤판이 분리돼서 뜨는 거예요. 평면 뜨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냥 많이 파지 않고요. 목은 대신 아몰은 이렇게 좀 깊이 파서 편안하게 입으려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배가 나와서 모든 니트 옷이 입으면 핏이 정말 이상하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고요. 내년 봄부터 다시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아마 지금은 자연광에 노란빛이 들어와서 되게 당근 색깔처럼 보일 텐데 조명에 따라서 이 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젤무직 노블레스 콘사고요. 이거는 코랄 컬러라고 해서 샀는데 하얀 조명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몽자몽한 약간 핑크빛도 도는 코랄이고요. 좀 노란 데서 보면 오렌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팔색조 같은 색깔이에요. 지금은 아마 되게 노란기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완성했던 건 라운드넥 베스트. 두 번째 스텝인데 가장 최근에 완성하게 된 거는 요거를 뜨다가 이 아몰 고무단만 남은 상태에선가 입다시 엄청 심해져가지고 제가 그 바바니 제도 수업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임신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기쁜 소식이니까 선생님도 축하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요. 한 2달여간 수업 진행을 못하고 저는 그냥 동기분들 뜨시는 거 구경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텝 2를 완전히 스킵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주옷으로 뜨게 된 것도 있습니다. 좀 사이즈가 작아야 빨리 완성을 하니까. 두 번째는 라운드넥인데 똑같이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이 첫 번째랑 다른 점은 앞뒤판 평면으로 아예 떠서 이 어깨 있고 옆선 입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거라 이 레이스 무늬는 개인적으로 뜨고 싶은 무늬 골라가지고 어디 뭐 무료 패턴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늬를 만들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였고 적용해가지고 차트를 다 그려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주거 면실로 떴고요. 그 다음 스텝 3는 이렇게 드롭 숄더 디자인. 드롭 숄더 디자인이죠. 드롭 숄더 디자인에 물론 이 큰 타이틀이 라운드넥이기 때문에 모두 다 라운드넥이고요. 이렇게 가디건을 뜨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제가 완성하고 나니까 넥라인이 너무 깊었다. 넓고 깊다. 그래가지고 좀 허벌하고요. 또 거기다 플러스 이 여름방학실 플러스 스너기에 눌릴 유니콘풀을 합사해서 떴는데 이 실 굵기에 비해서 제가 바늘을 4.5mm를 떴더니 너무 굵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편물이 좀 성그렀던 건지 이게 면사다 보니까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여름방학실 자체의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게 늘어지니까 인데 가뜩이나 이게 넓잖아. 이게 넥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져 내려오니까 더 넓은 느낌이고 옷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 제가 처음에 디자인할 때도 문제였겠지만 실하고 바늘의 그런 합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 고요. 근데 편물 자체는 너무 예뻐요. 이 여름방학 콘사 바나나 그 컬러에다가 스너기에 눌린 유니콘뿔을 합사했더니 너무 예쁜 컬러감이 나오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이렇게 변형 드롭 숄더 보여드리면 소매가 있으면 이렇게 드롭이면 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니은자로 파지죠. 이게 변형 드롭 숄더인데 변형 드롭 숄더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만 아랍 무늬, 이 넥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코스를 원하는 무늬를 골라서 아랍 무늬를 넣는 게 과제고요. 이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 라운드넥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풀로 아랍 무늬를 넣는 수업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과정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겹단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두코 고무단 겹단으로 했고 이렇게 소매도 다 돗바늘 마무리해서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고 이 무늬도 생각보다 도톰하게 나와줘서 콘사여도 이렇게 도톰하게 살아나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염색살을 좀 섞었더니 무늬가 잘 안 보이면 어떡하나 또 콘사로 떠서 이 무늬가 죽으면 어떡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무늬가 입체감 있게 잘 나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뜨개로고 47화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바니 제도 수업에 대해서는 이 47화랑 드롭숄더 가디건에 대해서 올렸던 41화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바바니 제도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바니 제도 수업 들으시면 사심뜨개가 가능한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여부는 제가 이 47화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V넥 수업을 진행하는 건 이제 지금 V넥 수업 진행되고 있거든요. 라운드넥 다음에 V넥인데 그 V넥 수업을 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V넥 수업을 바로 가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라운드넥 수업까지 들어도 이제 수료증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라운드넥에 대해서는 수료를 한 상태고요. 다음에 이제 아기 낳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V넥 수업도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려야지 했던 작품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총 F5가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소품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옷은 15벌. 그리고 소품류, 모자, 스카프, 양말 이런 거는 5개 정도 해서 총 20개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나름 바쁘게 막 설명하느라고 목도 아프고 중간에 이렇게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4시 이전에 영상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점점 뒤로 밀리기도 했고 원래는 4시 반 정도 되면 해가 이렇게 들곤 했었는데 지금 해가 그 사이 또 더 짧아져가지고 꽤 좀 더 일찍 해가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는 시간이라 이 촬영 환경이 좀 예쁘지 못하게 고르지 못하게 나오는 거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림자가 갑자기 지기 시작해서 더 마음 급하게 막 설명해서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랩하듯이 막 한 거는 아닌가. 뜨게 하면서 그냥 들으시기에 좀 편안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너무 막 혼자 바빠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좀 불안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 제가 F5 영상들 완성한 것들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완성한 거 말고 윗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짧게 보여드리면 23년에 캐스트온 해서 완성하지 못한 윗으로만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뜨고 있어요 하고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편물입니다. 몇 화인지까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윗 보여드릴 때 보여드린 거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시겠죠? 이 무늬 보시면. 까늘레입니다. 그 수민님, 제가 아까 로히의 가디건 보여드렸던 그 수민님의 작품인 까늘레 가디건. 이것도 굉장히 예전부터 뜨고 싶다 생각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올해는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이 손연색실 합사하는 함대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하는 랜선 뜨개수다 영상 올린 적 있죠. 119도 타고 막 이랬던 사연 얘기하면서 그때 이거를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를 완성을 결국은 못했어요. 이렇게 소매분리도 못했고요. 이 세코고무단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틀린 데가 있어가지고 그 틀린 걸 수정하느라고 너무너무 또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또 한참 뜨다 보니까 또 틀린 데를 발견해가지고 진짜 진이 빠져서 정말 너무 하기 싫다 해가지고 처박아두게 된 근데 완성하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한 라줄리 다이어블의 플로리를 섞어서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윗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가디건은 안 보여드린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좀 큰 뭘 뜨지 하다가 가디건 종류를 떠야지 그래도 임신 기간에도 입고 아기 낳고도 입지 하면서 가디건류를 계속 떴잖아요. 근데 그 처음 시발점이 이거예요. 에이프릴 가디건이 제가 좀 이 어깨가 작아서 제가 어깨가 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전체적인 옷핏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짧게 수축된 그 에이프릴 가디건이 아쉬워가지고 다 하나 더 뜨자 해서 올해 또 새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 봄에 좀 뜨다가 말았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케이블이 짧은 데 둬서 작아 보이지만 라지 사이즈가 한 네 번째 사이즈인가? 그렇게 좀 크게 뜨고 있는 거고요. 풍덩하게 오버핏으로 한번 입어보려고 이렇게 염색실 섞어서 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편물이 안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워 보이고 오트밀 색상에다가 이런 레이스얀, 이거 레이스얀 목련, 루이앤로이 거였나? 목련이거든요. 너무 예쁜 실인데 이거를 이 오트밀 컬러에다가 이 앙고라 오트밀에다 합사했더니 되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뜨기 싫어져가지고 방치해버리고 계속 여름 가디건을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요즘에 겨울이 와서 그런지 다시 이 색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어서 뜨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풀러버리려다가 그냥 뒀더니 풀러서 이걸로는 너무 예쁘니까 숄 같은 거 떠도 예쁘겠다 해서 풀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뒀더니 다시 떠볼까 이어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립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방치된 문어발이고 제가 열심히 뜨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우주 거 이 아이돌실 요 아이돌실 가지고 뜨고 그때 앵콜스에서 패키지 제가 샀잖아요. 그 당근당근 토끼 인형 그게 지금 머리를 떴는데 저번에 주둥이만 떴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넣어놨더니 이렇게 찌그러졌네. 이렇게 꼭 그거 같지 않아요? 남편한테 뽀로로 루피인가? 분홍 색깔 그 아이 그 볼살 통통한 애 걔 같지 않냐고 아니면 둘리 같지 않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이렇게 머리거든요. 토끼 머리만 해도 이만해요. 그 인형이 좀 크거든요. 완성하면 한 40cm인가? 좀 꽤 커가지고 이렇게 애기 옆에 놓고 사진 찍어주면 애기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거보다 작았는데 점점 커지고 막 이런 모습 그런 거 보면은 같이 앉혀놓고 찍고 그러면은 되게 좋겠다, 귀엽겠다. 그리고 이게 우주가 토끼띠니까 올해가 흑토끼니까 요 토끼를 떠주면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패키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머리를 뜯어 말았고요. 이제 솜을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찮은 건 뭐냐 하면 이 하찮은 거는 발이요, 발. 아니 발인 줄 알았는데 발이 아니라 다리예요. 이만큼이 발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뜬 다음에 여기를 가랑이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몸통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몸통이고요. 다리는 요만큼이에요. 너무 귀엽죠? 발인 줄 알았는데 발은 요 튀어나오게 여기 뜬 요 부분까지가 발이고 요만큼 더 올라가서 다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완성하면 보여드릴게요. 얼른 애기 낳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당근당근 토끼 인형을 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때 소록소록 니트 꽁뜨님 채널 구독자 이벤트 그것도 제가 당첨돼가지고 올해는 그런 거 당첨이 잘 되네요. 그래서 그때 소록소록 니트 패키지 이 레나실을 제가 선물로 받았다고 그 추석 세일 영상인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실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 너무 소품류만 떠가지고 제 옷 너무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성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방치될까봐 또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제 옷이 좀 큰 옷 뜨고 싶어가지고 계속 소품만 뜨니까 제대로 된 뜨개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막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패키지 받았던 거 떠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뒷판 지금 이건 평면 뜨기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뜨고 있습니다. 뒷판을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서 코 주어서 앞으로 내려가면서 V넥 만들고 이런 방식 스톡홀름 그런 거 뜨는 것처럼 아니면은 제가 계속 떠야지 하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뿌띠니트 작가님의 그 큐뮬러스 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것도 이렇게 V넥에 아이코드 마무리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패키지 선물 받았으니까 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랜선 뜨개 수다 영상 방에서 찍으면서 이렇게 계속 뜨고 있던 그 티타임 블랭킷입니다. 이거는 에어리 코튼 요 에어리 코튼 지금 2볼째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에어리 코튼을 이용해서 뜨는 티타임 블랭킷. 그래서 요거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한 볼로
거의 지금 원작이랑 똑같은 코스 잡아가지고 227콘가 잡아서 뜨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지금 한 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뜬 거예요. 그래서 거의 2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작은 5볼 든다고 돼 있는데 저는 너무 크게 뜰 생각은 아니어서 3볼만 샀거든요. 3볼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한 6, 70cm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은 90 몇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기 블랭킷으로 뜨기에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남겨진 립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1년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많았나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추석 세일 영상 베토는 추석에 무엇을 샀나 그 영상이 가장 인기가 올해 올린 영상 중에는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노프릴, 아까 베이직 노프릴 보여드렸던 그 베이직 노프릴 영상, 노프릴 스웨터 영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퍼프티 영상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100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뜨개로그를 올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가기도 하면서 1000분이 최근에 달성이 됐다라는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3년 F5 영상, 결산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보내주시는 피드백 이런 거에 되게 기운이 나가지고 다음 영상 얼른 또 찍어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 재밌으려나 싶을 때마다 저를 자꾸 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제가 출산을 하고도 그동안 찍어놨던 어떤 뜨게 하는 모습 이런 거 나레이션 없이 그냥 뜨게 하는 동안 찍어놨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뭐 뜨개 수다 영상으로 붙여가지고 영상을 찍던지, 뜨개를 못하는 동안이더라도 뭐 조리원 가서 찍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 낳고도 너무 긴 공백이 있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물론 아기 낳기 전에 지금 F 영상 이후에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우주가 언제 나오려고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제 막달이라서 좀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름 옷을 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신하면서 뜨개 옷 입기가 힘들어지고 올해만 입고 말 것이 아니라 만든 거 계속 쭉 입고 싶으니까 가디건 위주로 많이 뜨려고 했고, 그래서 오픈해서 입는 단추 달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여름 옷도 예전에 비해서 가디건 단추가 달린 스타일로 해서 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얼른 제가 회복을 해가지고 손목이 너덜너덜하지 않고 제가 손목이 좀 남들보다 좀 많이 가늘어요. 그래서 더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 아무튼 얼른 제 관절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 우주가 어떤 아이일지 아직 몰라서 저에게 뜨게 할 시간을 얼마나 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얼른 뜨개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와가지고 영상, 뜨개 관련된 영상, F5, 내년 2024년 F5는 얼만큼 또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또 앞으로도 저의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너무 정신없이 막 지나간 것 같아서 끝날 때쯤 되니까 해가 완전히 산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톤이 안정이 됐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얼른 지금 또 뜨고 있는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블랭킷도 그렇고 아기 인형도 그렇고 제 니트도 뜨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완성되는 대로 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빙판길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러면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서 기운나게 팔팔나게 해주세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언제나 감사합니다.